캔디 있잖아요. 아 근데도 안 돼요. 그래갖고 그 뭐지 그 무슨 이상 빨아먹는 약 같은 거 있잖아. 액체로 돼 있는 그걸 막 먹고 했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잠 들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안 해요. 막 가래도 끓고 막 뱉으면 막 가래도 나오고 막 그러길래 아 내가 목감기가 제대로 걸렸구나. 아 이게 코로나만 아니길. 이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해져가지고 이러면 수업을 해야 되잖아. 자 지금 오늘 할 거는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초등학생들은 내가 이 동그라미를 점을 찍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대. 자, 그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학년 불문 얘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사용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사용하죠. 그리고 항상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야? 나중에 너네 미적분을 하더라도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 직선과 접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고2, 고3 내내 여러분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때 원의 방정식의 기반이 없어서 좌절하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면 될까? 안 만나요. 경훈이는 평생 자기 짝을 안 만나요. 혼자 살 운명이에요. 내 친구들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애들 2명 있는 걸로 봐서 결혼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하고 이제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직선이 접할 수도 있어. 우리 이거 접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얘기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원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원을 이렇게 관통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 뭐 얘네랑 쟤네는 하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접하는 것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림 그려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컴퍼스랑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이 직선하고 원하고 어떻게 돼 있지? 라고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가장 주된 방법이겠죠. 뭐냐면은 대입했을 때 해줬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얘는 직선이고요. 얘는 직선이고 원이라고 하면 자고로 한 정점, 우리가 바로 중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점이 있을 건데 안 만나는 상황에서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커진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의 수직거리 아니니? 이 수직거리가 말이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거 아니겠어? 반지름보다 점직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안 만나.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얘가 만나면 돼. 같으면 돼.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요거거든. 점직거리는 요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있어? 얘네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이게 사실 제일 개념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니?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도형의 방정식이 있다면 그 두 도형의 방정식을 이 두 도형의 방정식을 뭐 했을 때 내가 연립했을 때 그 연립했을 때 발생하는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교점의 그죠? 교점의 도형. x 좌표죠. 교점의 x 좌표예요. 그렇다면 추워서 입고 있으려고 했는데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은 몇 차? 자, 원은 2차, 직선은 1차.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서 이게 교점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단원일까? 2차 방정식이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해가 교점의 x좌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해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누구로 판별할 수 있어? 판별식으로 판별할 수 있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교점의 x좌표가 2개일 테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죠.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면 얘는 뭐하는 상황이야? 이게 한 개니까 접하는 상황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안 만난다의 상황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야? 원의 특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그냥 내가 너를 도형으로 바라봤을 때 야, 도형 대 도형의 교점을 구하려면 너네들이 연립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이 연립해서 나오는 해가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원에 대한 성질이 좀 담겨져 있지 않아서 좀 멋스럽진 않아요. 전혀 나쁜 풀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좀 뭘 갖고 있어요? 원에 대한 성질을 좀 담고 있죠. 반지름과 우리가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원이잖아요. 그 단원과 원의 성질을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아주 살짝 더 지향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방법은 복잡도라고 할까?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되게 힘들고 복잡하던데요? 라고 하는 복잡도가 늘 일정한 복잡함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의 장단은 뭘까? 어떤 식을 풀어도 이 정도는 복잡해. 존나 간단한 식을 풀어도 이 정도는 복잡해. 그게 똑같은데 얘는 때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예로 풀면 존나 복잡하고 어떤 문제를 예로 풀면 존나 간단하고 약간 장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왜 계속 점과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시다가 이거 왜 연립하시나요? 연립이 더 빠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나도 몰라. 그냥 그럴 것 같았어.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조리접합할 때 너네들 막 선생님 왜 이루 하세요? 그게 사실은 내가 너네들보다 더 잘 찍는 건 맞거든? 잘 찍는 건 맞는데 거기에 특유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난 적합한 숫자가 좀 잘 보여.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보이죠. 어느 숫자가 하면 될지 안 될지. 그건 사실 어떤 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두 방법을 잘 혼용하시면, 이 방법을 잘 혼용하시면 뭐 하기가 좋을 것 같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점짓거리가 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이 중심의 좌표가 얼마이면 얘가 좀 유리하겠니? 우리가 점짓거리는 그 점이 0,0일 때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그죠? 그때는 아마 판별식보다는 얘가 사실은 훨씬 더 빠를 거야. 근데 언제나 제가 빠르다는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뭐 딱히 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해봐야겠네요. 자, 처음엔 자꾸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려고 하긴 하겠는데 안 쓰고 싶다. 자, 얘 딱 보자마자 왜 안 쓰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싹
그런 얘기가 들어? 이 문제를 하면서 아 중심이 0,0이야. 근데 굳이 얘를 판별식으로 가야 할까? 반지름은 얼마니? 4파이 루트 이겠죠? 그죠? 경훈아 그치? 경훈이 하얀색에 너무 엄청 잘 봤네. 자 그러면 요거 직선의 방정식 점짓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쓰는 게 편해? 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일반형으로 쓰는 게 편하죠? 그러면 이거 점짓거리 구하면 루트 2분의 k야 그죠? 얘가 누구보다 크면 루트 2보다 크면 그죠? 그러면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일까요? 안 만나는 걸까요? 루트보다 크면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래도 k가 2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 판단은 언제겠어? k가 2일 때겠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누구겠니? k가 2보다 작을 때겠죠. 이게 지금 점짓거리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푼 거고 내가 얘를 만약에 판별식 D를 쓰고 싶어서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 y에다가 x 더하기 k를 대입해주세요. y에다가 x 더하기 k를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0이라고 하는 2라는 방정식이 있을 건데 얘를 정돈하면은 얘 판별식 D를 짝수공식 쓸 수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ac 하셔가지고 얘가 0, 뭐 어떻게 될 거냐? 0보다 클 거냐? 아니 판별식이니까 뭐 이게 0이 될 거냐? 따져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풀면 어찌 돼요? 마이너스 k제곱 얼마야? 넘기면 마이너스 4 k제곱은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니? k는 얼마? 얘가 못 푼 거의 답이야. 내가 판별식을 했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죠. 그런데 답이 왜 다르지? 저쪽 이미 첫 번째로 구한 거에 절대값 붙여야 되잖아요. 어디요? 얘 판별식 하나. 아 여기에?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K가 어떻게 돼? 2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K가 2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정의로 풀면 그러면은 누가? 얘가 만나지 않는다가 이렇게 될 거고 K가 뿔마 2일 때 이렇게 될 거고 K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두 점에서 만나겠네. 경훈이 송영고는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자, 과연 자. 그래도 저기 민재, 준재, 승현이 형 저 세 명의 형이 작년에 있어줘서 그 형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학원을 그나마 자존감 생기게 해줬어요. 어떡해. 야 몇 점이야? 전교 1등이요. 넌 저도 100점이요. 뭐 이렇게 1등급들을 깔아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 학원에 야 우리 수학 몇 명이지? 4명 고등학교 2학년 4명 있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애들이 없냐?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기뻤죠. 이제 걔네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누구를 믿고 우리 구도현 믿으면 되냐? 아닙니다. 구도현 네. 28만원 내놓으시죠. 자 해보세요. 밑에 거 뭐 해보냐면 우리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할 거 많으니까 390번 해보시죠. 안녕 현진. 자 굳이 여기 요 문제는 프리 영상을 안 찍었네요. 자 점짓거리를 반반일 때는 하는 것이 좋다. 현진아 내가 너를 지금 25분간의 수업을 못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럴 거면 영상으로 대체해버릴까 할 걸 1시간만이라도 여기서 수업을 하고 가잖아.
너 그 작은 게 쌓여서 나중에 큰 힘 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 이제 1시간 수업하면 집에 가야 되거든? 1시간 수업하러 30분 동안 여기 왔어. 그래서 30분 동안 또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쌓이는 거야. 그런 게. 물론 온전하게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내가 대학교 가서 그 애들 대학생들 공부도 안 하는데 뭐 졸업장 땄다고 회사에서 왜 그 졸업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온 학교 나왔는데 왜 보는 거죠? 했더니 야 그게 가방 싸들고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성실함의 증거야. 그래서 지잡되어도 졸업장은 보는 거야. 자 볼게요. 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 원과 몇 점에서 만나나 봐. 2점에서 만나나 봐. 2점에서 만나니까 현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요 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데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 현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이것은 점직거리, 요것은 반지름. 그죠? 반지름 얼마예요? 2루트 2. 그럼 우리 점직거리 구할 수 있겠네? 점직거리 어떻게 돼? 요거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니까 루트 5분의 마일 콤마일 대입하면 어찌 되겠니? 마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되겠다. 그죠? 이게 점직거리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절대값이니까 이거 될 테니까 이게 얼마야? 루트 5겠네. 그죠? 아 그럼 너 여기 루트 5잖아. 그럼 뭐 여기 게임 끝. 루트 8 루트 5 여기 루트 3. 그러니까 요거 몇 배? 2배 해야 되니까 2루트 3. 지난 시간에 한 거지 않을까? 그죠? 거꾸로 해보라고 하네요. 하나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요번에는 무슨 상황일까? 자,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원이 있다. 이 얘기는 그냥 무슨 얘기를 받아들여주면 돼? 나 원이 있는데 반지름도 알고 중심도 안다. 야, 그럼 원이 하나 있대. 나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는 원이 하나 있어. 그런데 나 3,2라는 점에서 요 원에 접선을 그었대. 3,2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잡았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건 원 밖에 있는 거겠죠? 원 안에서 접선을 그을 리는 없고 원 위에서 접선을 그을 리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으이씨, 너무 멀리 했더니 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애야? 접점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같이 배웠어. 뭐 배웠어? 여기서부터 접점까지 여기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점이 P인데 접점을 T라고 하재. 그래서 PT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봐. 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는 뭐가? 반지름이 이미 알고 여기 이미 알고 있어. 그죠? 여기 점도 알고 있고 여기 중심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얘도 알고 있어.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얘는 당연히 뭐야? 직각이야. 그러면 난 요 변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건데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나 이 원 알아. 그냥 접선을 그었대. 반지름 알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알아. 피타고라스 알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완전 생기야. 생기분이야.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면 이걸 졸라 많이 내죠. 이거 진짜 많이 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내는데 여기도 뭐가 있어? 원의 중심이 오픈되어 있고 반지름을 알고 있는 현진이 피곤하니? 어떻게 커피 한 잔 사줘? 눈이 아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뭐 계산은 안 할게. 그런데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것도 직선 미지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원과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보래. 아마 여러분들이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파악하시든 아니면 요 직선을 뭐 방정식 풀어서 판별식해보든 위치관계는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절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얘네들이 만난다면 요 직선과 이 원의 최소거리가 존재해요? 최소거리 빵이죠. 만날 때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그걸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위치관계가 어떨 거야? 원과 직선은 안 만나는 상황일 거야. 이걸 따져보고 있으면 학교 시험 모자라 시간.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요 원 위에 어떤 점을 한 점 P라고 할 건데 요 점 P와 요 직선이 제일 가까울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거고 제일 멀 때는 언제일까요? 하는 건데 가장 가까울 때는 이 그림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야? 요때 아니겠니? 그럼 가장 멀 때는 요때 아닐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제일 가까워 보여요. 원 위의 점과 이 직선은 이때 제일 가까워 보이고 제일 멀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요때일 것 같아요. 왜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려요? 현의 길이 중 제일 긴 현이 누구예요? 지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가 제일 길어요 라고 한 건데 그러면 제일 짧고 제일 긴 것만 알면 뭐해?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할까? 이 제일 짧은 거리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구할 거니까. 자, 일단 난 누굴 구할 거야? 직선과 요 원의 중심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뿡!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만큼. 거기에서 누굴 뺄 거야? 요 반지름을 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내가 누구를 뺀다면 반지름을 뺀다면 그건 최소거리일 거야. 그 다음에 최대거리는 여기랑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일 거야. 그죠? 여기서 요만큼을 빼느냐 여기서 이만큼을 더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그래서 최대는 누구야? 점직거리 더하기 R이야. 그럼 이 그림이 필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하다는 얘기야? 넌 이미 뒤졌어 새끼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네 문제 푸는 것만 봐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공부 이만큼밖에 안 했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이미 알고 있어서 점직거리 구한다 반지름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냥 풀어야죠. 어젯밤에도 이제 영속고 2년치 2개년치 기출문제를 어제 막 타이핑 치고 제가 문제 풀면서 답 달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답이 틀릴 수 있어요. 답을 달았어요. 제가 풀어서 막 답을 달았는데 답이 틀릴 수 있는 건 이제 이해하시고 급하게 또 2개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풀면서 느낀 건 진짜 안 어렵네. 영속고 애들은 그동안 없었어요. 우리 학원에 영속고 애들이 없었어서 기출문제를 같이 열심히 풀어볼 일이 없었는데 뭐지? 근데 이런 느낌을 받아. 실제로 그걸 풀면서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아는 문제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좀 뻑뻑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렇게 푸는데 학생들이 이거 40분 만에 풀 수 있을까? 20문제인데 문제당 2분인데 이거 시간에서 조지겠네. 서술형은 또 막 세세하게 써야 되니까 서술형에서 시간 더 걸릴 거고 이거 시간 압박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쌤 우리 이거 풀만하듯 풀만해. 얼마나 빨리 풀 건데 인 것 같아. 싸움은 저희 담임쌤 수학쌤. 그래?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쌤 수학쌤이었는데 후딱 시간을 아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수 있어서 자 결국 내가 너를 꼽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은 아니었어. 자 보세요. 요번에는 사실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 자 우리는 아까도 내내 무슨 얘기했어? 결국 학교 시험은 속도전이다. 학교 시험은 속도전이야.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도 되고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뭘 만들어 버렸어?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 그럼 누가 제일 빨라? 공식이 제일 빨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야. 근데 이 공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것으로 잡혀져 있어. 그럼 나중에 이게 원점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하셔야 돼.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b래. 자 그러면 넌 핸드폰으로 뭘 하길래 그렇게 핸드폰이 살아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 혹시 여자친구 너 아직도 사귀냐? 헤어졌지? 여자친구가 생각이 올바르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연립할 거 아니야. 이걸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D가 0이 되면 이제 접하는 거잖아요. 또 이 말이 하나도 모르겠죠. 중간에 오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나 이거 연립한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m제곱 x제곱 플러스 2bmx 플러스 b제곱 빼기 a제곱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돼버리네. 야 너와 판별식 D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니?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m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2bm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럼 판별식 하자. 다행히도 짝수공식을 쓸 수 있어요. 짝수공식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m제곱 b 다시 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 ac 얘랑 곱하면 1 더하기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야. 그럼 얘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자 이걸 여기서 이거를 뭐 해야 돼? 빼야 되네. 그죠? 그러면 b제곱 m제곱 있었던 것 같은데 b제곱 m제곱 b제곱 m제곱은 없어지고 공식 유도했어요. 자 공식 유도해봤더니 뭐 나왔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얘는 어떻게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중심이 얼마? 0,0일 때야.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닐 때라면 평행이동으로 할 텐데 그건 나중에 보여줄 거야.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396번을 풀어보세요. 자 395번을 했을 거라고 믿고 공식에 대입만 때려 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볼게요. 쌤 있잖아요. 내가 원이 이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기울기가 2가 되게 접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도형을 어떻게 평행이동합니까? 야, 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자. 너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접선들도 어떻게 되겠니? 같이 평행이동해서 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쟤를 일단 평행이동해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겠니? 안 변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구합니다. 야, 공식으로 구해보자. 공식으로 구한 게 누구야?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도형이야? 어떤 접선이야 지금?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에서의 접선이지. 그죠? 그러면 얘를 원래 노란색으로 옮기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을 다시 어디를 평행이동해야 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오겠죠. 도형을 이렇게 꺾었다가 거기서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1.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은 어떻게? 뒤에다가 뭐 해버려? 덩그러니 더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x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0,0이 아니면 저 원의 중심을 이제 구해놓고 저거를 이제 0,0으로 생각하고 건 다음에 그 중심대로 움직이면 그쵸. 근데 처음 거랑 그치. 아, 이거랑 항상 똑같은 거.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가 왜 똑같이 느껴지냐?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기울기가 2라는 것은 x의 증가량이 1, y의 증가량이 2란 소리거든. 그러면 이 직선을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던 직선을 1, 2만큼 기울기만큼으로 딱 기울기의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만큼 딱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요 점이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선이 일치하게 돼요. 이거는 왜 그랬던 거야? 내가 평행이동하는 것,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 누구와 일치했기 때문에, 기울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근데 꼭 이런 거마저 알아야 고수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거 진짜 얘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런 생각 안 했으니까. 만약에 진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진짜 수학의 실력자라면, 나 원의 중심이 1,2여서 1,2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2네? 안 해도 되겠다. 만약에 이럴 수 있는 새끼가 있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또 더 줄였겠죠. 자꾸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이제 분수로 해놓고 그쵸. 그게 만약에 기울기와 일치한다면 평행이동까지 거 안 해도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서술형이면 서술이 앞에서 뭘 떠줘요? 기울기랑 이동이랑 똑같은데. 농담이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최대한 공손하게. 그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썼어야 하는데 깜빡했군요. 저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어떡하죠?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차피 안 해줄 거면 막말하고 부탁하는 것보단 선생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면 뭐 그래. 뭐 수학엔 공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공리가 뭐예요? 정리가 있고 공리가 있죠. 공리가 뭡니까? 정리는 뭐예요? 수학적 정의에서 증명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사실, 그게 정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증명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 그럼 공리는 뭐예요? 증명을 하나 하지 않아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우기는 거예요. 아니 기울기가 똑같고 평행이동하는 양이 똑같은데 이건 당연히 공리죠. 굳이 이걸 적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를 왜 이런지 설명하라고 하시면 나중에 3 더하기 2가 5라는 것도 증명할까요? 왜요? 3 더하기 2가 왜 5냐고 물어보시죠. 그것도 서술하라고 하시죠. 이건 당연히 공리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미연투를 맡기겠죠? 근데 나중에 그 서술형 그것도 하죠. 그러니까 써보죠. 서술형은 써보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당연히 서술형은 그리고 개소리 쓸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은 딱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이 문제를 푸는데 요 구절이 있는가 2점, 있으면 2점, 없으면 빵점. 요 식이 있는가 2점, 있으면 2점, 없으면 빵점.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대학 가는데 너무 중요한데 중학교야. 너가 95점을 100점짜리를 만들어 줘봐야 대입에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선생님 왜 제가 저렇게 쓴 거 맞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왜 부분 점수 안 주세요? 이거 싸움 붙을 수 있어요. 학부모님 찾아와서 학교 교무실 책상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채점 기준이 어때야 돼? 명확해야 돼요. 점수를 주고 안 주고가 딱 룰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채점 기준표에 있어요. 요 말이 있으면 2점, 그러니까 수학이니까 식이겠죠? 이 식이 있으면 2점, 요 식이 있으면 2점, 이게 있으면 2점, 답이 맞으면 1점. 그래서 그 기준에 딱 들어맞게 점수를 주는 거지. 니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러니까 넌 아주 긍정적인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점수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있네? 이 말이 있네? 그러면 선생님 수학에는 풀이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채점 기준표에 없는 방법으로 제가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런 문제는 서술형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출제를 하지 않아 버려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그 방법으로의 점수를 배정하고 이 방법으로의 점수를 배정하게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내버리면 그만이요. 왜 선생님이 그걸 내가지고 선생님이 피곤해지겠어? 당연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다 하자. 이것도 배점 다 주고. 왜 선생님 그렇게 귀찮을 것 같으면 바빠 죽겠는데? 이건 안 내. 딴 거. 명확한 거. 풀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확인해야 될 식들이 나오는 거. 이거 없이 뚱딴지같이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려면 얘가 필요해. 이걸 하려면 얘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나오게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러겠죠. 야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 현의 길이 구해줘 그런단 말이야. 그럼 채점 기준표에 뭐가 있겠니? 아니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있는가? 공통연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서 요 거리를 구한 점직거리를 해서 얘를 구한 식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답이 맞는가? 그래서 서술형 전체가 7점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객관식이 많이 나오지.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비가 5대1 정도 될 텐데 점수 배점은 한 3대1쯤 되죠. 이 얘기는 서술형은 배점이 높다는 거. 영석보다 한 4-5개씩 나는 거 같은데 부용은 거의 맨날 2개. 가끔 서술형 없을 때도 있고 송현도 마찬가지. 서술형 그냥 없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원 위의 점. 요번에는 위의 점이래. 원 위의 점이라는 건 뭐야? 얘는 사실 여기가 2,1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니까 내가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버리면 사실은 이 위의 점은 무슨 역할을 해? 접점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럼 봐봐. 꽤나 골치 아파. 뭐냐면 얘 중심이 이제 0,0일 거고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야? 얘가 딱 얼마니? 루트 5죠? 뭐 얘도 반지름 루트 5예요. 그래서 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나 여기서 누구 찾아야 돼? 누구 찾아야 돼? 나 지나는 점 알아. 나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지나는 점 알면 누구 알아야 되지? 이 직선의 기울기 알아야 되지 않나?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짓거리랑 판별식은 쓸모가 없어 지금. 여기가 그냥 맞기 때문에. 그러면 난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당신이 수직이야. 어머머머머머 수직이야? 그럼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당신은 지나는 두 점을 알아. 그죠?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이 1이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돼? 아우 당신은 마이너스 2가 기울기네요. 요거랑 수직이니까. 근데 얘는 누구를 지나야 돼요? 2,1을 지나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뭐 해볼게요?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볼게. 선생님, 중심이 0,0인 원이 있는데 요 원 위에서 여기가 a, b인데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기울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구의 수직이야? 요거의 요 직선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게 되겠어? 야, 이거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 a분의 b지. 근데 이거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근데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 a, b를 지나. 그럼 어찌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누구다? 그러면 나 양변에 분수 없애고 싶어서 b를 곱해요. 내가 좀 원하는 모양이 아닌데 by는 이거 없어지고 이거 b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ax 이거는 어떻게 돼? 플러스 a제곱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뒤에 b제곱이 있었지? 얘 이항시킬게. 그럼 어떻게 돼? ax 플러스 by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런데 이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두지 않을 거야. 봐, 얘는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돼? 요 원의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럼 a제곱 더하기 근데 원의 방정식이 일단 반지름을 r로 두고 쓰자면 공식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 a, b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야?
R제곱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누구로 바꿔칠 수 있어? R제곱으로 바꿔칠 수 있어서 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누가 돼?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 돼.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1차식이니까. 봐봐. 이게 얼마나 개쉽냐면 0,0에 접점이 a, b로 주어지면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x가 몇 개 곱해져 있다고 봐도 돼. 2개 곱해져 있다고 봐도 되고 y 2개 곱해져 있죠. 2개 중에 하나에다가 a랑 b를 각각 대입합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요게 답이니까 이걸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해? a, b를 앞에 x와 뒤에 y에다가 a랑 b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얘가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것도 원점일 때 그쵸. 원점이 아니라면 평행이동에 평행이동을 거듭하셔야 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반지름을 모르면 반지름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 얘도 미지수가 되겠죠. 근데 반지름은 오픈이 될 겁니다. 아니면 반지름이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또 다른 정보를 주겠죠. 그거를 깔 수 있게끔. 그럼 이 아저씨는 얼마나 쉬운 얘기가 되는 거냐면, 야 반지름은 루트 그냥 뭐 하면 돼? 얘가 접점이야. 얘가 접점이고 얘가 0,0이야 중심이. 그러면 뭐가 접선이야? EX 2x 플러스 y는 5. 꼭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블라블라라고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는 거죠. 뭐 할 때?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하나는 접점이 주어질 때. 그치? 근데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조금 더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푼다라는 것은 자결. 그건 마치 무슨 느낌이야?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공식을 쓰지 않고 푼다라는 건 7 곱하기 5를 7을 5번 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자, 너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는 공식 대입만 하면 풀리니까 풀리겠지. 자, 이거 위에 점이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야? 야, 이것도 개 쉬운 거 아니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네.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a, b래. 그럼 x절편이랑 y절편이란 얘기네. 그럼 여기서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x절편 얼마야? 마십. y절편 얼마야? x에다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네. 이 아저씨야, 이게 뭐가 어렵니? x절편은 마이너스 10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선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5랑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5인데 이거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그럼 누가 밑변의 길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거야? 이 길이가 진짜로 마이너스 10이니? 이 길이 10이죠. 이 길이가 진짜 마이너스 3분의 10이야? 이 길이는 3분의 10이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둘이 곱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50이겠죠. 경훈이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웠죠? 얘네들이 왜 못 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외쳐주세요, 이 빡대가리들. 경훈이 착해서 그런 말도 못해요. 경훈이 착해서 무단횡단도 안 할 것 같아. 그치? 애들 막 무단횡단하고 건너갈 때 빨리 와! 안 돼. 빨간불이야. 그리고 가만히 서 있다가 바뀌면 가자. 어? 무단횡단 하는 거 자, 마지막 한 유형만 더 하면 오늘 할 거 끝나겠네요. 다음이 뭐지? 접선 끝나면
원 끝났다. 재밌는 도형의 이동만 하면 드디어 상이 끝나. 20 다음 수업 가당 2번 더 하면 끝날 테니까 다음 수업이 금요일, 그 다음 수업이 토요일. 아, 우리 토요일이면 고등수학 상이 끝나겠네요. 아, 그래도 뭔가 책 한 권이 끝났다고 하니까 목표했던 바에 3분의 1밖에 안 되죠. 아, 나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천천히 나가게 될 줄 몰랐어. 자, 아, 그리고 고등수학 상이 수원 수투보다 너무 두꺼워. 양이 너무 많아. 너도 한번 보여줄까? 이게 수투예요. 수투보다 고등수학 상이 훨씬 두껍으면 양이 많아요. 씨발. 양이 많아. 생각보다 하고 끝내는데 졸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봐봐. 여기다 접선을 그을 건데 점 2, 마이너스 2,4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이 이제 몇 개 있겠니? 2개 있을 거야. 이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 내가 기울기를 뭐라고 잡아?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어쨌든 요 두 접선은 누구를 지나는 거겠어요?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기울기가 m x 플러스 2 플러스 4.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2m 플러스 4 이렇게 생각하고, 요 직선이랑 누구랑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가 되라? 반지름 2가 되게 하는 m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게 싫으면 또 뭐 해도 돼요? 요걸 갖다 원에다가 여기 y에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겠지. 그래서 판별식 D는 0 해도 되지만,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나을 거예요. 그죠? 그쵸? 점직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직선, 요 직선에 y를 어떻게 넘겨야 돼? 점직거리 하려면 y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야지.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0,0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여기 뭐야? 절대값 2m 플러스 4. 얘가 얼마가 되어라? 반지름 2가 되면 접선이죠. 제곱할까요? m제곱 플러스 1, 여기는 누구야? 4m제곱 플러스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4. 이거 왜 제곱 안 쓰세요? 어? 4m 제곱. 실수. 자. 뻔뻔해. 그 다음에 얘를 뭐 해버려? 양변을 4로 나눠도 되겠다. 4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곱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되겠지. 팅. 아, 또 이 상황 벌어지네. 그럼 n값이 얼마야? 근데 그런데 봐봐. 지금 지난번 문제 같은 게 또 발생했거든요. 그림을 좀 그려서 얘기해 줄게요. 그냥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건 답이야. 근데 봐봐. 얘가 아마 이게 지난번 거 왜 선생님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고 이렇게 풀면 그런가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2,4면 정확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얘가 반지름이 4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겠어? 딱 여기겠죠.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다 접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 접선은 이렇게 돼. 그죠? 한 접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4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접선이 지금 얼마인 거니? 계산이 틀렸나?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울기가 하나 양수 아니야? 아니네? 음수네?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네? 나 그림 잘못 그렸나요? 답이 맞았는데? 얘가 0,0 4가 아씨 마이너스 2,4가 위에 있죠? 아무튼 이렇다고 치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맞은 답. 그 다음에 이때가 문제야. 지난번에도 이때가 문제였거든요. 얘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뭐 b 이런 모양이 아니죠. 얘는 직선이 어떤 모양이에요? x는 알파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얘는 이런 직선의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m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면 안 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얘는 m이 0일 때는 얘가 우리가 이렇게 잡은 식의 봐봐. 내가 만약에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아예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잘 봐. 이 직선은 뭐가 돼야 돼? x는 알파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 직선식에서 누가 없어야 돼? 어떤 문자가 사라져야 돼? 얘가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런 게 사라지는 상황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얘가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m이 만약에 0이면 x는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y는 얼마라고 식을 쓸 수 있는데, 얘는 x는 얼마도 직선이지 않습니까? x는 얼마가 직선인데 얘는 x는 얼마라는 식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림을 그려야, 아니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가 접선이 몇 개라는 걸 무조건 알아. 2개라는 걸 무조건 아니까 왜 하나만 나오지? 라고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이렇게 생긴 직선은 나옵니다. 얘는 나와요. 만약에 이런 게 답이면 얘는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답에서 나오지 않아. 지난번에도 그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거나.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접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요 좌표랑 똑같아. 여기도 0,-2라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이렇게 지나면 접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야 돼?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 이렇게. 얘는 그냥 무슨 직선이라는 걸 또 답해줘야 돼? 얘라는 걸 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왜냐면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한 상황이라서. ax 플러스 by, 그럼 뭐냐면 얘를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으면 얘 앞에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4입니다. 근데 참 이게 난해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풀이법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뭐 그림으로 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살짝 뭐일 수 있어? 잘못된 가정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직선이 어떻게 생겼다, y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생겼다라고 하는 가정이 깔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은 y는이 아니라 그냥 x는 2, 마이너스 2 요런 애라는 직선이 될 수 있어서 요 가정에선 얘가 발견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나도 꽤 많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또 어떤 상황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얼마? 0,0이고 마이너스 2,4면은 여기가 있다고 치면 내가 어찌됐든 접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접선을 그을 건데 이 접점을 누구라고 잡아? A, B라고 잡아. 야 몰라. A, B가 접점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접점을 알면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집에 가게? 아니요. 뒤질래? 아니야 집에 가고 싶으면 가. 3시 넘어가지고. 그니까 3시 넘으니까. 영. 아, 너 영어가 있구나. 그럼 말하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얘가 누구를 지나야 돼요? 얘가 누구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에서 그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돼요. 그럼 이 직선에다 이 점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4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요 a, b는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애예요? 원 위에 점이니까 무슨 식도 성립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식도 성립을 하겠죠. 그럼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버려? 2a를 넘겨서 a는 이걸 2로 나누면 2b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를 어디다 때려 넣어요? 여기다 때려 넣어요. 그럼 이게 b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을 만들어? 2차 방정식을 만들지. 그럼 b값이 몇 개가 떨어질 거야? 2개가 떨어질 거야. b값이 2개가 떨어지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a값도 각각 떨어지겠죠. 그럼 그 한 쌍과 두 쌍이 바로 뭐가 돼? a값과 b값이 돼. 그걸 다 집어넣으면 각각 답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만들더라도 그런 상황이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너네들이 제일 하기 편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근데 의외로 이런 상황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것보다 너 누가 더 좋은 풀이야? 접점을 잡아. 접점 잡으면 공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은 누굴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돼. 그리고 네가 접점으로 잡은 애는 누구 위에 점이야? 원 위에 점이야. 원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식 두 개 나오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쌍이 나올 수 있어? 두 쌍이 나올 수 있어. 그 두 쌍이 각각 답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영어 때문에 마무리를 조금 끝냈습니다. 정훈아 빨리 가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너무 비매너 같은 짓을 했다고 좀 전해. 끝.